자, 오늘이 이제 8월이라 원래 8월 첫 주, 둘째 주, 7월 마지막 주가 휴가철이라 휴가 가는 학생들이 많아, 원래. 그래서 맨날 휴가도 가고, 놀고 싶기도 하고, 이게 뭐 인간의 심보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중간에 내용 설명하는 거 40페이지 보실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서 물체가 시간에 따른 위치, 시간에 따른 속도,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했던 게 뭐죠? 힘에 대한 얘기였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물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F는 ma예요. 그래서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해가지고 배웠는데 뭐 솔직히 그거 세 개 이름 안다고 해서 물리 잘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저 F는 MA 가지고 결국은 다 설명이 됐었고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지난주에까지 했던 게 뭐냐면은 물체가 있는데 물체 두 개가 맞대어 있을 때 뭐 미는 때 어떻게 되느냐 혹은 물체가 뭐 하나는 빗면에 있고 하나는 높여 있고 하나는 매달려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혹은 물체가 도르래 양쪽에 매달려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래서 장력이 어떠니 가속도가 어떠니 해서 문제 풀었었죠. 이때는 우리 키가 되는 게 뭐였었냐면 필요한 경우에는 물체를 하나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물체를 따로따로 쳐다보는 능력.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었어요. 또 혹은 또 특이하게 이렇게 빗면이 있어서 빗면에 물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 이때는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얘는 중력보다는 작겠죠.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긴 힘들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뭘 드렸냐면은 우리 뒤에서 기출문제 풀었던 것들 프린트만 다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풀어봤던 것들 한번 좀 다시 좀 복습 좀 하세요 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이 나면은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도, 가속도, 힘 파트가 잘 돼야 결국은 물리를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자, 근데 오늘부터 할 거는 뭐냐면 오늘부터 할 거는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여기는 안 어렵고 요 다음에 이제 뭐 배우냐면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역학에서는. 저 파트가 잘 되는 사람은 물리 나중에 수능으로 시험을 봐도 50점 만점에 50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저게 잘 안 되면은 50점 만점 맞기 쉽지는 않은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최고 점수를 맞느냐 최고 점수를 못 맞느냐를 결정짓는 포인트예요. 근데 이 일과 에너지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한 거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힘 뭐 FMA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요 두 개가 잘 돼야 돼요. 요 두 개가 잘 안 되면 일과 에너지가 좀 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량 충격량을 나가긴 할 텐데, 제가 지난주부터 프린트 줬던 거 계속 시킬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업 시간에 운동량 충격량 진도 좀 나가고, 남는 시간 동안은 이게 웃긴 게, 이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판서에서 풀면은 쳐다보는 건 쉬운데, 보기만 하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이따가 뭐 클리닉도 있기는 한데 시간 남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풀고 있는 거 봐줄 거예요. 그래야 직접 풀지. 그치? 그게 가장 효율적이야. 좀 귀찮긴 하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운동량 충족량부터 나갈게요. 자, 그래서 중간에 이거 완자책이죠? 40페이지 보시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보이실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이에요. 뭐 여러분들 미리 예습 같은 건 안 해올 거니까 미리 안 읽어봤겠죠? 칠판 지우는 동안, 정리하는 동안 빠르게 한번 그 한 페이지쯤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그 뒷페이지까지 해서. 내용 진짜 별거 없어요. 오늘의 공부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운동량이 뭔지 배울 거예요. 운동량이 무엇이요? 그 다음에 충격량이 뭐냐? 충격량이 무엇이요?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걸로 봐서 둘의 관계. 둘의 관계가 어떻게 돼? 요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운동량이 뭐고
충격량이 뭐고 그 다음에 둘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관계로 끌었는지 이렇게만 오늘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하고 요 내용 관련돼서 쉬운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 보시면 처음에 A 운동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 보실래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쭉 넘어가시면은 43페이지에 B 충격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이렇게 나갈 건데 우리 40페이지 다시 운동량이란 뭐냐? 거기 써있기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볼게요. 운동량. 운동량은 운동량 해가지고 있고 여기 괄호 열고 P라고 써있을 거예요. 운동량은 보통 이름의 약자를 쓸 때는 P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운동량 P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운동량 P는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의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간단해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얘가 5m/s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얘 운동량은 얼마예요? 그러면은 질량 2kg, 질량의 단위는 kg 기본 단위 쓰시는 거고요. 속도는 m/s 쓰는 거니까 질량 2kg 곱하기 속도 얼마? 5. 그래갖고 10. 단위는 kg 곱하기 m/s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에요. 오, 되게 쉽네. 그죠? 세상에서 요 파트가 쉬어가는 파트야. 약간 역학에서는. 그래서 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다시. 운동량은 어떤 그 물체의 질량에 그 물체의 현재 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한번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는 거야?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이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량이 커지고요. 그 물체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역시 운동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단위는 질량 kg 곱하기 속도 m/s. 끝? 이게 다예요. 진짜 별거 없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운동량은 크기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운동량의 크기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했죠?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 같은 경우 지금 오른쪽으로 5m/s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물체의 운동량의 방향은 누가 결정해 주느냐? 제가 위에다 화살표 하나 그렇게 이렇게 벡터 표시거든요. 방향 표시예요. 운동량의 방향은 결국은 그 물체의 속도의 방향과 동일해요. 그럼 얘는 10m, 10kg, 10kg 곱하기 m/s는 운동량의 크기고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은 오른쪽이에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혹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선언했으면 얘는 플러스 10kg 곱하기 m/s예요 하시면 돼요. 만약에 반대면 왼쪽이면 왼쪽이에요. 혹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그냥 마이너스예요 라고 하시면 돼요. 정말 심플하죠. 자, 다시 대신 운동량은 뭘 가지고 있다?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크기하고 방향을 가진 것도 우리가 보통 벡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벡터는 조심할 게 더하거나 뺄 때 뭐를 고려하셔야 된다? 방향을 고려해서 더하고 빼야 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간단한 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지금 우리 42페이지 좀 쉬운 거 하나만 해볼게요. 42페이지에 보시면은 1번, 2번 보이나요? 1번, 2번 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1번, 2번, 3번까지 그냥 세 개 다 해볼게요. 조금 3번이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괜찮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1, 2, 3번 세 개만.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울 거예요. 천천히 아는 데까지만 하세요. 모르는 건 안 하셔도 돼요. 됐어요? 여러분 이거 뭐 맞고 틀리고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배웠냐 못 배웠냐 차이니까 맞고 틀리는 건 괜찮아. 틀릴 수도 있어. 보이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아는 걸로 바꾸세요. 무조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앞에서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질량이 몇 그램? 500g인. 그럼 여러분들은 질량으로 주어지면 질량이 필요 있어요? 질량 아니죠. 그램으로 주면 필요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질량의 기본 단위는 그램이 아니라 뭐죠? 킬로그램이니까 단위를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라가 되는 거죠? 1번 0.5kg짜리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즉 0.5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10m/s 속력으로 이 방향으로 10m/s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운동량은 크기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니 질량 0.5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 10 단위 그냥 기본 단위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얼마죠? 0.5에다 10을 곱하니까 5kg 곱하기 m/s예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크기를 답하시면 되고 만약에 방향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그냥 오른쪽이에요 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됐죠? 자, 2번 운동량 5x. 이 5x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1번 운동량은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이에요? 아니죠. 뭐가 달라지냐?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니까 1번에 x, 2번에 1번에 x. 자, 그 다음에 2.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자, 여기 우리 이제 앞에서 배운 거 계속 써먹어야 돼요. 물체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물체를 같은 방향으로 힘 F를 주면 저 물체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죠?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죠. 즉, 이 물체는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속도가 증가한다 해서 질량은 그대로죠. 하지만 뭐가 증가해요? 속도가 증가하니 당연히 운동량도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힘을 받으면 속력이 감소하니까 운동량은 감소해요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운동량의 크기가 증가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물체가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맞네요. 반대 방향이니까. 자, 4번.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뭐가 빠를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량은 크다. 맞는 말이네요. 뭐, 별거 없네요, 진짜.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인데, 3번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모른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했으면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운동량이에요, 지금. 분필이 되겠냐? 자, 그런데 얘를 우리는 배웠던 거대로 하려면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인 그래프로 좀 바꿔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짜리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운동량이 얼마? 2였다가 3초일 때 얼마가 됐대요? 8이 됐대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량이 몇 kg짜리 물체라고 줬죠? 2kg짜리 물체라고 문제에서 줬죠. 맞죠? 2kg? 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라는 거는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니까, 그건 만약에 운동량이 2라면 질량이 2kg짜리니까 얼마 속력이 1이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속력이 1.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동량이 8이라는 소리는 2kg짜리가 얼마? 속력이 4였다는 소리죠. 4. 몇 초일 때? 3초일 때. 이쯤 잡을까? 3초를? 3초일 때. 이렇게. 그러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결국은 여기가 직선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도 직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만 바꿔 그리면은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러면은 왼쪽 그래프만 봤을 때는 오늘 새로 배운 거지만 오른쪽 그래프만 보면은 예전에 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3초일 때 속력은 얼마입니까? 3초일 때 속력을 물어봤지 운동량이 아니죠. 3초일 때 속력은 4m/s니까 틀렸죠. 그래프의 기울기는 물체가 받은 알짜임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시간이 변하는 동안의 속도의 변화니까 가속도죠. 여기서는. 자, 근데 얘는 기울기, 운동량이죠, 이게. 운동량은 mv죠. 이거를 뭘로 나눈 거죠? 시간, t로 나눈 거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기울기가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좀 활용을 해봤어요. 요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얘는 다시 질량은 앞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니까 t분의 v.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속도니까 ma가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f는 ma니까 f. 이게 f네요. 아,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건 그 물체의 알짜임이 돼버리네요. 자, 그럼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물체가 받은 알짜임을 의미한다. 맞아요. 자, 근데 이거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어차피 뒤에서 얘기하는데 미리 한번 좀 풀어보라고 시킨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안 배웠던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끌어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만약에 이런 식은 안 돼요. 저거 아직 안 배웠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거는 안 배웠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공부가 더 좋아요. 자, 그러면은 2번 그래프의 기울기는 물체가 받은 알짜임을 의미한다. 맞아요. 자, 0에서 3초 동안 받은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계산해 볼까요? 결국은 여기서 기울기만 구하면 그게 뭐라 했죠? 알짜임이니까 기울기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죠? 2에서 8이 됐으니까 6인가요? 그거 얼마? 2네요.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2뉴턴이 맞아요. 그리고 2뉴턴으로 일정하냐? 네. 왜? 오른쪽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직선, 등가속도가 나왔다는 소리는 힘이 일정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니까 약간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서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가지고 추정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3초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 계산하면 되겠죠? 가속도 여기 있네요. 가속도는 얼마예요? 3분의 3이니까 1m/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m/s 제곱이다가 돼야 되니까 2m/s 제곱이 틀렸죠. 그러면 F는 MA니까 질량 2kg짜리에다가 가속도 1m/s 제곱을 곱하니까는 그래서 역시 알짜임이 2N이구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 운동량 그래프가 기울기가 알짜임이니까는 저렇게 구해도 되겠구나. 인데 방금 얘기한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알짜임이라는 거는 아직은 조금 뒤에서 오늘 배우긴 할 텐데 안 하긴 했지만 배운 걸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페이지로 넘어가서 40페이지로 가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뭐 운동량의 크기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괜찮고요. 이 운동량 보존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교재가 조금 잘못된 게 운동량 보존이라는 걸 나중에 해야 되는데 여긴 벌써 나와 있거든요. 요거 조금 뒤로 미룰게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뭐 운동량 보존 법칙이 계속 얘기 나오니까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더 넘어가서 여러분 이번에는 43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오늘의 목표가 뭐였죠? 처음에 운동량이 뭔지 배우자. 그래서 운동량이 뭔지 배웠어요, 지금.
그 다음으로 목표가 뭐였냐면 충격량이 뭔지 배워보자. 그래서 충격량이 뭔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의 목표인데, 먼저 충격량. 43페이지에 보면 B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하고 그 밑에 1 충격량하고 충격량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충격량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칠판 치우는 동안. 자, 보시면은 충격량. 여러분들 이름은요, 괜히 져주는 게 아니에요. 운동량은 어땠어요? 아,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나타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충격량은 충격, 그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였죠? 뭔가 빡! 하고 부딪히는 거. 충격받는 거. 아, 충격받는 어떠한 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저 충격량이에요. 그럼 거기 써있기 뭐라고 써있냐? 충격량은요, 보통 앞에서 알파벳으로 표시할 때 I라고 많이 표시해요. 이름으로는. 자, 읽어볼게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어때요? 예측했던 대로 나가죠. 그 다음에 얘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래요. 아, 얘도 크기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가지고 있다. 방향도 가지고 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여담이긴 한데요. 세상의 물리량 중에는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도 있나요? 네,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도 있어요. 나중에 배울 에너지는 크기만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이 있고, 그러면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방향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있을까요? 크기가 없는데 방향만 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상의 물리량은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과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이 있어요. 크기가 갖는 물리량은요, 좋은 점이 있어요. 더하거나 뺄 때 그냥 증가하면 더하, 감소하면 빼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저놈의 크기하고 방향을 둘 다 갖는 물리량은 같은 방향이면 더하게 되고 반대 방향이면 빼주게 돼요. 물 원과정에서는 우리가 수평방향, 1차원만 배우기 때문에 2차원은 없으니까 그것까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 크기 I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물체가 받은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힘과 시간의 곱이 충격량이에요. 단위 볼게요. 힘의 단위 못 쓰죠? 뉴턴. 곱하기 시간의 단위 못 쓰죠? 세컨드.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컨드로 표시하시면 돼요. 되게 심플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방향이 있다 그랬죠? 방향을 누가 결정해 주느냐? 힘 받은 방향으로 물체의 충격량이 결정나요. 즉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5N의 힘을 2초 동안 받았다. 그럼 충격량은 얼마예요? 그럼 5 곱하기 2 해서 10 아니면 뉴턴 곱하기 세크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충격량 계산할 때는 이 물체가 질량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었네요. 지금 방금.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관련돼서 우리 문제 하나만 잠깐 풀어볼까요? 뭐 문제가 별거 없어갖고 그 위에 46페이지 1번 하나만 풀어볼까요? 46페이지 1번. 아니, 너무 쉽다.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 뭐해서 시키긴 하는데 똑바로 앞에 앉아. 자, 너무 쉬워서 그냥 대충 끌적이게 되죠. 자, 1번. 그냥 말로 합시다. 그림은 정지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3초 동안 여러분들 문제에서 그래프는 3초까지 주고요. 물어보기엔 1.5초 동안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힘의 단위는 뉴턴 단위니까 이상 없으니까 5뉴턴 곱하기 시간 초 단위니까 3초 해갖고 얼마? 10
5, 3 곱하기 5 해갖고 15 곱하기 뉴턴 곱하기 세크.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5예요. 너무 쉽네요. 그쵸? 자, 그러면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물체가요, 방금처럼 어떤 물체가 시간, 힘 그래프인데, 뭐 방금 5N의 힘을 3초 동안 일정하게 받았다. 물체가 이런 식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충격,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충격은 물체가 뭐가 빡! 하고 때려가지고 받는 걸 충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리에서는요, 요게 성립하기만 하면 돼요. 힘 곱하기 시간. 그럼 내가 어떤 물체를 힘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몇 초 동안 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물체는 힘 받았죠? 힘을 받은 시간도 존재하죠? 그럼 이 물체는 뭘 받은 거예요? 충격량을 받은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았다. 그럼 힘을 받았으면 무조건 힘을 받은 시간은 존재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시험을 봤다면 시험을 본 사람은 존재하겠죠.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은 받았는데 시험 본 사람은 없다. 이런 개벽다구 같은 단어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물체가 힘을 받았는데 힘을 받은 시간은 없다. 시간이 제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힘을 받으면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으면 그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해요? 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F는 ma예요. 이 짓을 했는데 선생님 물체가 힘을 받으면 당연히 힘을 받은 시간이 존재하니까 이 물체는 충격량을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만큼 충격량을 받은 걸로 봐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는 충격은 그냥 물체가 힘을 받은 거. 우리가 지금까지 늘 했던 거 물체가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물체는 힘을 받아서 당연히 힘을 받은 시간이 있으니까 충격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아니면 물체가 빵 부딪힐 때는 어떻게 힘을 받죠? 이런 식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넓이 계산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고교 과정에서 뭐 미적분 배워가지고 하면 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물리 시간에 미적분을 하고 있다. 뭐 할 수는 있는데 대학 가시면 할 거예요 미적분을. 근데 고교 과정에서 미적분을 한다는 소리는 이건 수포자는 자동적으로 물포자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물리에서는요 사칙연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조금 어려우면은 사인 코사인 정도? 그것도 30도, 60도, 40, 그다음 30도, 60도, 그 다음에 45도. 뭐 그 정도 특수각은 알고 계시죠? 혹시 사인 30도나 뭐 이런 거 힘드신가요? 이제 와서 그게 힘들면 제 생각인데 그냥 빨리 공부를 때려치는 게 빠르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3대, 4대, 5도 알고 계시죠? 그 정도? 그거 말고 쓰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죠? 결국은 힘 곱하기 시간에서 면적이니까 얘도 충격량이에요.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 근데 충격량은 이렇게 넓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서 거꾸로 생각할게요. 이만큼의 넓이하고 요 노란색의 넓이가 같다면은 평균적으로 요만큼의 힘을 받아서 몇 초 동안 요 시간 동안 받은 걸로 보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힘 곱하기 시간을 할 때 이게 평균 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평균 힘을 쓰기도 해요. 그럼 평균 힘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거꾸로 충격량의 크기를 뭘로? 받은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됐고요. 그 밑에 2, 드디어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왔어요. 자, 1, 뭐 배웠죠? 운동량이 뭔지 배웠죠? 2, 뭐 배웠죠? 충격량이 뭔지 배웠죠? 그럼 3, 뭐 배우면 돼요?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만 배우면 돼요. 간단하죠,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관계가 있으니까 됐겠죠?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갈게요.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보시면 써있기 이렇게 써 있어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조금 유식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책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뭐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요. 왜 저게 성립하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수평면 위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현재 속도가 V1이에요. 근데 얘를 힘을 줬어요. F라는 힘을 시간 t 동안 줬어요. 그래서 시간 t가 흘렀을 때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니까 속도가 증가했겠죠. 그래서 V2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위치에 있을 때 운동량을 P1이라고 해볼게요. P1은 M 곱하기 V1이 될 것이고요. 이때 운동량을 P2는 M 곱하기 V2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예요? 델타 P는 방향이 같죠? 그럴 때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되거든요. M V2 마이너스 M 깜짝이야 V1 깜짝이야 V1이 돼요.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거네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좀 묶어볼까요? M에다가 V2 마이너스 V1이라고. 그 다음에 얘를 시간으로 한 번만 나눠볼게요. 그럼 델타 P를 시간으로 한 번만 나눠볼게요. 잘 안 보이나? 노란색 쓸까요? 그러면은 M V2 마이너스 V1은 시간 T. 얘는 M, 이게 뭐죠? 가속도 A네요. 이게 뭐예요? 힘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저렇게 나오네요. 결론은 뭐냐면 이거 시간 보내서 나누면은 그게 뭐가 되죠? 이거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돼요. 그래서 곧 얘가 얘니까 곧 얘예요. 아,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저런 관계가 있구나. 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운동량이 충격량이 아니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인 거지. 아, 이런 거지 같은 소리가 뭐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기 편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해하기 편한 문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쁜 문제가 없냐, 이렇게. 이쁜 문제가, 보기 좋은 문제가. 46페이지에 쉬운 것부터 하죠. 안 되겠다. 46페이지 가보실까요? 46페이지에 3번 보이세요? 3번. 46페이지에 3번. 그거 하나 풀어보실래요? 쉬워요. 운동량, 충격량이 쉬워요. 이게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배우면서 이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볼 일이 없어서 생소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저랑 배운 어떤 물리보다도 이 파트가 제일 쉬워요. 밖에는 무슨 공부하는데 이렇게 맨날 시끄럽지. 아, 근데 덥긴 덥죠, 여러분들 요즘에.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와, 어제 낮에 한번 어디 밖에 걸어갈 일이 있는데, 끝내주게 덥더라, 진짜. 와,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 야, 여기 밖에 한 30분만 이대로 서 있으면은, 밖에 30분만 이대로 걸어 다니면 진짜 쓰러지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은 진짜 힘드시겠어요. 오늘 뭐, 낮에 막 돌아다닐 일 없잖아요, 요즘에. 설마 이 날씨에 낮 12시부터 막 농구하러, 축구하러 뛰어다니진 않겠지, 이 날씨에.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운동 좀 해지고 하세요. 너무 더워요, 요즘에. 자, 3번. 이거 쉬워요. 어떤 물체가 10 뉴턴 곱하기 세커의 충격량을 받았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역시 10이죠. 왜? 충격량이 곧 뭐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괜찮아요.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 정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뭐 해보냐면요.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 45페이지까지만 한 번만 쫙 읽어봐 주실래요? 내용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쭉 읽어봐 주세요. 쉬워요. 생각보다는. 한 번만 쭉 글자가 너무 생소하니까. 그리고 이따가는 운동량, 충격량 어느 정도 나가고 남는 시간 동안은 앞에 속도, 가속도, 힘, 프린트 숙제로 줬던 거 그 개별로 질문 받을게요. 한 번만 쭉 읽어봐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아직은 조금 생소해요. 내가 답지 안 줬나? 많이 했다. 저 기특한데? 답지 하나 줄게요. 아, 답이 여기거든요? 여기랑 여기거든요? 푼 거 답 맞나 체크 좀 해줘요. 자, 한 번만 쭉 읽어봐 주세요.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쉬워요. 심플해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건 이제 순서대로 저랑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43페이지 우리 1 충격량에 대한 얘기는 다 했죠. 넘어가서 2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나와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44페이지. 자, 이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얘를 크게 하는 방법하고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물체에 힘을 많이 주거나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주거나 그게 다예요. 거기 보시면은 1. 첫 번째 대포 포신이 길수록 이건 뭐냐면요. 대포 포신이 길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군용 총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총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일반 병사들이 쓰는 게 K1이라는 소총이 있고 K1은 총신이 좀 짧아요. 그 총알 나가는 그 길이가 좀 짧아요. K1이라는 소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K2라는 소총은 총신이 길어요. 총신이 좀 많이 더 길어요. 그렇다고 심각하게 많이 긴 건 아니니까 좀 더 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같은 탄알을 쓰거든요. 총알은 똑같은 거 써요. 같은 탄을 5.56mm 탄인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탄을 똑같은 거 쓰면 여기 탄알이 들어가겠죠. 탄알 이렇게 안 생기거든요. 동그랗게 그릴게요. 질량을 M을 가진 탄알이 총을 빵 쏘면은 화약의 힘으로 힘 F로 밀어요. 자, 여기서 전제 조건 힘 F로 빵 미는데 이 화약의 힘에 비해서 저 총신의 길이가 좀 짧은 편이어가지고 힘 F를 균일한 힘으로 쭉 밀고 나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총알을. 그러면 얘는 쭉 여기까지 T1이라는 시간 동안 밀고 나갈 수가 있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2라는 시간 동안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T2가 더 오래 걸리겠죠? 왜? 총신이 그만큼 더 기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의 충격량을 또
총알이 빠져나갈 때 힘 곱하기 T1이라는 충격량을 받고요. 얘는 여기 빠져나갈 때 I2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T2라는 충격량을 받게 돼요. 그럼 당연히 F는 똑같은데 T가 기니까 충격량도 여기가 더 크죠. 그럼 뭐의 변화량이 더 커요? 운동량의 변화량 P1, 운동량의 변화량을 P2라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여기가 더 크죠. 그랬을 때 빠져나갔을 때 속도를 그럼 V1이라고 하면 질량 M짜리가 얘는 V1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얘는 질량 M짜리가 얘는 V2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여기가 더 크죠. 같은 탄화를 쓴다 그랬고. 그래서 빠져나갈 때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총알의 그 발사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그래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간다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저격용 총은 총신이 길죠. 그래서 저격용 총은 총신이 길어요. 왜? 더 정확하게 더 멀리 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왜 근데 그 뭐지? 그 시가전? 왜 시내에서 보면은 왜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테러 제압하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총신이 짧아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멀리 쏘는 게 아니라 근접 사격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길 필요도 없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총신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이렇게 총 들어서 딱 쏠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총을 딱 잡고 있으면 못 쏘죠. 그래서 근접 거리에서는 짧은 게 유리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근접에서는 권총 뽑잖아요, 주로. 근데 권총은 영화에서 보면 진짜 잘 맞죠. 실제로 안 맞아요. 실제로는 저도 안 쏴봤거든요, 권총. 근데 25m에서 쏘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별거 안 돼. 25m 가까워요, 생각보다. 그 거리에서 쏴갖고 막, 뭐지? 전선 하나까지 맞추잖아요. 실제로는요, 쏘잖아요. 반동이 심해가지고요. 못 맞춰요, 사람을.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막 딱 쏴가지고 막 여기 막 구멍 하나 뻥 뚫고 그러는데 말도 안 돼요. 어디로 날아갈지도 몰라요. 총신이 짧아서 직진성이 안 좋아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총이 날아갈 때부터 직진이 안 돼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알고 계세요. 이렇게 나중에 꼭 군대 한번 가보시고. 아시겠죠? 화이팅!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야구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르면 여기도 뭐죠? 야구방망이 이렇게 퉁 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쭉 밀어서 쳐서 미는 시간을 길게 해줘라. 골프채를 휘두를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접촉 시간을 길게 해줘라. 그 다음에 볼링공을 할 때도 팔을 충분히 뻗어서 휘둘러서 접촉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줘라. 그래서 시간을 크게 늘려서 충격량을 늘리자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빨대공 날리기 하지 마시고 머리 아프니까. 자, C. 충돌과 충격 완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충격력. 여기서 우리가 보통 충격력이라고 하면은 요 힘을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아픔 이런 건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이 충격력이 결정해요. 이 충격력을 어떻게든 줄이면은 덜 깨지고 덜 아파요. 자, 일련의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컵 그림이 하나 나와요. 맨 위에. 자, 컵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집에서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혼나요. 자, 똑같은 컵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컵이에요. 둘 다 똑같은 컵이고 질량도 똑같아요. 자, 똑같이 놔요. 그러면 중력을 받아서 얼마의 중력? mg라는 중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을 해서 컵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둘이 어때요? 똑같아요. 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바닥에 부딪힌 다음에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둘 다 0이 돼요. 멈춰요. 그럼 운동량은 얼마 변한 거냐? 왼쪽이 MV만큼 변한 거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왜? MV에서 0이 됐으니까. 오른쪽 것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MV예요. 왜? 질량 M짜리가 V로 와서 속력이 0이 됐으니까. 즉 뭐가 똑같아요? 지금 둘이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아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두 경우 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충격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왼쪽에 있는 애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다고 돼 있고요. 오른쪽 바닥은 충격을 조금 흡수해 줄 수 있는 뭐 방석 같은 걸 하나 깔아놨대요. 그랬더니 자, 왼쪽은 이렇게 돼요. 부딪히면서
뚝 하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부딪히죠. 얘는 부딪히면서 방석이 쭉이 되니까는 시간이 좀 길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시간을 충돌하는 시간을 T1, 얘 시간을 T2라고 그러면 충돌하는데 T2라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대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둘이 이게 똑같아요. 충격량은 똑같은데 문제는 오른쪽 게 시간이 더 길어요. 이건 똑같아야 되는데 둘이. 그러니까 힘을 더 적게 받을 수가 있죠. 충격력을 더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충격력을 더 적게 받는 쪽에서 덜 깨졌다. 확률상. 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보호하려면 충돌하는 뭘 늘려줘라? 시간을 늘려줘라.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시들 보시면은요, 다 시간을 늘려줘서 우리가 받는 고통인 충격력을 좀 더 줄여주세요. 그래서 4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그림 예시들이 다 그 얘기들이에요. 45페이지 예시들 한번 보실래요? 충격을 줄이는 장치 해갖고 뭐 보호대를 찬다거나 아니면은 무릎을 살짝 굽혀서 시간을 늘린다거나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시간을 늘린다거나 자동차에 범퍼가 있어서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어준다거나 뭐 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간을 늘려서 왜? 충격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충격 시간을 늘려서 충격받는 힘인 충격력을 좀 줄여줍시다 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 옆에 보시면은 46페이지에 5번 문제 하나 있어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하나만 해볼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형이 누나 있지? 아, 맞구나. 누나구나. 누나랑 몇 살 차이예요? 한 살 차이 맞죠? 아, 맞네, 그래. 아이고, 어떤 여학생이랑 친하게 아는 척을 하길래 누군가 했는데 누나인 것 같아가지고. 나 어렸을 때 누나 있었으면 했는데. 참, 거기도 누나 있잖아. 어때? 누나 있으면? 에이씨. 여긴 잘해줘, 누나가? 에이씨. 아니, 근데, 누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누나는 막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뭐, 학교 갈 때 막 힘들면은 막 누나가 막 챙겨주고, 막, 몰래 모두 사주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면 누나한테 삥 뜯기면 삥 뜯겼지, 도움받은 적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우리 누나는 라면도 못 끓여요. 왜? 그랬더니 그럼 누나는 라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절 불러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저보고 꼭 끓이래요. 그러면서 왜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저희 누나 아시죠? 그러더라고. 왜? 니네 누나 착하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집에서는 쌍욕 날라와요. 그러더라고요. 겁나 무섭대요. 집에서. 좀 웃겼어. 자, 5번. 자,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컵을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럼 1번. 두 유리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요? 같죠? 부딪히면서. 두 컵이 받은 충격량은 같은 거 맞아요. 자, 그런데 평균 힘, 여기서 말하는 평균 힘이 요 힘, 충격력을 말하는 거예요. 충격력은 어디가 더 크죠? 마룻바닥이 더 크죠? 시간이 짧으니까. 크기는 달라요.
그 다음에 작용하는 최대 힘, 최대 힘도 어디가 더 커요? 시멘트 바닥이 더 크겠네요. 같지 않아요? 자, 두 유리컵이 힘을 받는 시간 동안 마룻바닥보다 방석에서 시간이 더 길다. 맞죠? 그럼 방석이 시간이 더 기니까 충격력, 표현이 그래요. 충격력 혹은 평균 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최대 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방석 위에서가 더 작다, 힘은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운동량, 충격량은요, 일단은 단어가 생소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생각이에요, 얘는. 그리고 다음 주에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한번 다시 설명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이 다긴 해요. 운동량 보존 법칙도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생소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뭐 하냐? 요건 다음 시간에 더 나갈게요. 여기 결론은 여기는 아직 숙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남은 1시간 동안은 뭐 할 거냐면은 그 제가 좀 프린트 있죠. 그거 풀어서 내가 푸는 건 뭘 풀 거냐면 저랑 같이 풀었던 부분만 먼저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유가 생기면은 혹시 못 풀었던 것도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찾아서 푸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안 되는 거 첨삭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나갈게요. 그러니까 남은 1시간 동안은 졸기는 힘들겠네요. 그쵸? 문제 신나게 푸셔야 돼요. 머리가 더 아파요, 이게 사실은.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